KBO 최초 200홈런, 300도루를 동시에 달성한 트윈스의 전설. 개인 통산 2,504안타를 달성하며 불타는 타격감을 보여준 요감태. 트윈스의 영원한 33번이자 영원한 캡틴 박용태.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제 야구 이야기, 야구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네. 제가 이 자리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네. 당연합니다. 그래서 또 도루왕 출신답게 빛보다 빠르게 HTX를 출발하기 전에 왔습니다. 박용택입니다. 네. 깔끔하다. 아니 근데 말 왜 이렇게 잘해요? 그러니까. 박찬호 선배 혹시 아시죠? 네. 투머치 토커를 네. 유일하게 말로 이기는 사람이 진짜요? 진짜요? 아 이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아니 근데 박용택 선수는 골든 글러브도 4번 수상하셨죠? 아, 네. 외야수 3번, 이제 지명타자 1번. 네. 그런데 은퇴 후에도 이 야구 해설위원부터 야구 예능까지 또 광고까지 하시더라고요. 요즘 정신이 없으시더라고요. 압도적인 강속구, 낙차 큰 슬라이더로 삼진 행렬. 2011년 평균 자책점, 다승, 탈삼진, 승률 1위로 투수 4관왕 타이틀을 거머쥔 대한민국의 대표 우완 에이스. 광주와 타이거즈를 지키는 광주탭 언터처블 윤성빈. 이성민! 사인해주세요, 사인! 또 야구 역사에서 이 타이거즈를 빼놓으면 또 뭐 빠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HTX가 예. 출발을 못해요. 맞아요. 타이거즈를 빼면. 예. 상당히 이제 역사가 깊은 팀이고 그 출신이기도 하기 때문에 서로의 이제 각자의 관점에서 또 야구 이야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사실 저는 이제 진짜 찐팬이고 사실 우리 학교가 이제 또 동성고다 보니까 오. 자연스럽게 그렇게 갔거든요. 동성 출신 걸 처음 알았어요. 아, 처음 알았어요. 그러면 친구들이 주변에 많겠어요. 예, 친구들 많은데 지금 네. 뭐 저는 뭐 가까운 뭐 의리 선수랑도 가깝고. 자, 윤성민 선수가 2011년 투수 4관왕에 올랐을 때 그때 골든 글러브 상도 받으셨잖아요. 그죠? 네네.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네, 사실 이제 프로에 입단하고 야구를 하면서 아버지 핸드폰에 이제 골든글러브 그 사진이 항상 있었었죠. 네, 그만큼 이제 아버지가 원하고 좀 염원했던 그런 상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결국엔 11년도에 받게 돼서 너무 이제 효도를 하고 있구나라는 느꼈고 개인적으로 너무 영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한국 야구는요. 미군정 시기를 거치면서 드디어 대중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1960년대부터는요. 본격적으로 야구 경기가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통해 중계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텔레비전 중계가 본격화된 바로 그때 정말 야구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운명적 경기가 열립니다. 1963년 동대문 야구장에서 개최된 아시아 야구 선수권 대회입니다. 제5회 아시아 야구 선수권 대회가 9월 21일 서울운동장 야구장에서 개막되어 109의 승전이 벌어졌습니다. 고교 및 대학 야구 그리고 실업팀 유망주로 대표팀을 꾸려서 출전을 했거든요. 바로 이때 야구의 역사를 뒤바꾼 두 번째 결정적 장면이 일어납니다. 60년대 한일전. 야, 이건 뭐 지금 보시는 이 경기는 우리 팀과 일본 팀과의 제1차 리그 대전 시황인데 기필코 일본 팀을 이겨버리는 우리 팀은 1회 초에서 한 점을 먼저 빼앗겼으나 1회 말에 들어가 홈런왕 박현식 선수가 레프트 펜스를 훨씬 넘기는 홈런을 쳐서 주어도 양보 없는 추격전을 벌였습니다. 그 후 양팀 사이에는 신경전과 투수전이 전개되어
막상막하의 경기가 벌어졌으나 우리 팀은 7회 말에 들어가 다시 득점해서 결국 5알파 대 2로 일본 팀을 물리쳐 이겼습니다. 결승전? 제1차 리그에서 우승한 우리 팀은 아시아 최강을 자랑하는 일본 팀을 제2차 리그에서도 3대 0으로 제압함으로써 6전 5승 1패의 기록을 세워 아시아 지역 야구 패권을 장악했습니다. 이번 선수권 대회에서 일본과 자유중국 팀은 2위를 차지했고 필리핀은 3위가 되었습니다. 나 지금 약간 소름 돋았어. 광복 이후 한국 선수들은요, 일본과의 경기에서는 정말 야구뿐만이 아니라 어떤 경기에서는 정말 이를 악물고 경기를 펼쳐왔거든요. 근데 특히 아시아 야구 강국이었던 일본을 꺾는다? 이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선수 입장에서 한일전에 임하는 각오, 남다를 것 같아요. 뭐 저도 이제 한일전에 뭐 출전을 뭐 한 5경기 정도 오! 했었고 그러시구나. 뭐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했지만 사실 한일전만큼은 좀 각오가 남달라요. 뭔가 피가 좀 많이 끓는 그런 느낌이 있고 진짜 그렇구나. 어쨌든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강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 걸 알면서도 정말 한 발짝도 물러서기 싫은 그런 경기가 한일전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야구는 아니 어떻게 한국 스포츠 사상 처음으로 프로리그에 출범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이 프로야구 출범 배경에는요, 당시 전두환 정부의 속내가 좀 있었어요. 스포츠로 국민의 관심을 좀 돌리고 성난 민심을 잠재우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고교야구, 실업야구 등으로 이미 저변이 확보된 야구가 빠르게 출범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대호 선수가 프로야구 출범 당시 구단을 한번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서울을 연고로 하는 MBC 청룡, 그리고 대전과 충청도를 도의 오비베어스, 오비베어스. 그리고 강주와 전라도의 혜태 타이거즈, 그리고 인천, 경기, 강원도를 연고지로 둔 산미 슈퍼스타즈, 그리고 대구와 경북의 삼성 라이온즈,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산 경남을 대표하는 롯데 자이언츠까지 6개 구단이 프로야구 첫 시즌을 치르게 됩니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 프로야구 첫 시즌부터 순항할 수 있었을까요? 출범 첫 해 프로야구는요, 관중을 무려 143만 명이나 불러 모으면서 엄청난 성공을 알립니다. 143만 갑자기 이렇게 높아져요? 그리고 아까 왜 1,000명, 5,000명 뭐 이랬잖아요. 어떻게 갑자기 그렇게 돼요? 한국 프로야구 경기가 열리는 날이면요, 전국 야구장에 관중들이 막 구름처럼 몰려들었죠. 근데 교수님, 이렇게 프로야구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죠? 네, 기본적으로 프로야구에 이제 신인 선수들이 사실은 들어갈 때요, 각 지역별 고교 출신, 고교별로 사실은 선수들이 들어가게 됐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팬들도 고교야구에 이미 익숙해져 있었고요. 프로야구를 보면서 이거는 단순히 야구 경기를 보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내 고향을 찾고 나의 정체성을 찾는 그런 것들이 6개 구단에 잘 이렇게 접목이 되면서 프로야구가 인기 급상승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이 프로야구는 출범과 동시에 승승장구하면서 한국의 명실상부한 최고의 프로스포츠로 자리 잡게 됩니다. 똑같이 꽉 찼어요, 7승 이제. 1패 전적으로 이번 대회 우승을 가리는 이날 야간 경기에서 우리 팀은 8회 초까지 2대 0으로 뒤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지고 있었어요. 가슴이 막 답답한 거야. 역전의 8회 말 공격에서 8회 말. 우리 대표팀은 8번 심재원 선수와 대타 김정수 선수의 연속 안타로 한 점을 만회했습니다. 그래서 2대 1이 된 거예요, 지금요. 이 동점을 만든 이 장면. 이거예요, 이거. 개구리 펀치. 우리 번째.
그 후 2사 1-2루 찬스에서 5번 한대화 선수가 석점짜리 결승 홈런을 날림으로써 우리나라 대표팀은 적인 역전승을 거두고 대박의 세계대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많이 쓰셨네. 프로야구 출범으로 진통을 겪으면서도 우리나라 아마추어 야구는 80년 한국 야구 사상 처음으로 세계 정상에 올랐습니다. 와, 세계 정상. 일본 기분 안 좋아. 그러네요. 예. 와. 많이 나와. 선수분들 이 장면 혹시 기억하고 계시나요? 저는 뭐 많이 본 장면인데 사실 이제 스키즈 번트라는 게 3루 주자가 무조건 이제 투수가 던지면 뛰어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상대방에서 그 작전이 나오려 그러면 옆으로 빼죠, 공을.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개구리 번트를 이제 진짜 점프를 해가지고 그걸 이제 번트를 댄 건데 되게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사실 사인 미스래요. 아, 진짜요? 네, 원래 스키즈 사인이 아니었는데. 새로운 역사가 하나 나왔네요. 네. 그걸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하셨었죠. 아, 그랬군요. 네. 아니, 근데 같은 타자로서 이대호 선수는 이 장면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번트를 잘 안 돼봐서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 빠른 공에 완전 멀리 빠졌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의지가 대단했던 것 같아요. 사인이 났기 때문에 무조건 맞춰야 된다는 생각이 앞서 있었기 때문에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대역전극이 펼쳐졌을 때 서울 잠실 운동장에 모인 관중들은요, 짜릿한 승리에 정말 환호했습니다. 근데 교수님, 이 대회가 전 국민의 관심을 받은 이유는 또 다른 이유가 있죠? 네, 82년이라는 역사적 상황이 굉장히 그 묘한 때였는데요. 1982년에 일본의 교과서 왜곡 파동이 한국에 본격적으로 알려지게 되면서 반일 정서가 굉장히 강해졌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그 와중에 특히 한일전에서 이 약속의 8회 말이라는 말이 시작된 그 8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큰 그런 우승이었고 승리였던 것 같습니다. 약속의 8회 말. 국내 최고의 인기 스포츠로 자리 잡은 야구가 국민 스포츠로 비약할 수 있었던 결정적 장면, 저는 이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의 세계 야구 선수권 대회 우승은요, 이제 막 활주로에서 떠올라 비행을 시작하려는 프로야구 흥행의 기폭제가 된 것이죠. 그리고 프로야구 개막 1년 뒤인 1983년부터 1997년까지 무려 9회 우승을 차지한 구단이 있습니다. 최초로 프로야구의 왕조 시대를 연 구단. 어떤 구단인지 우리 윤성민 선수 너무 잘 아시죠? 네, 뭐 제가 이제 선수 생활했던 기아 타이거즈의 전신, 뭐 혜태 타이거즈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1983년부터 김웅룡 감독님 지휘봉을 잡기 시작을 했고요. 또 86년도부터 89년도에 4년 연속 한국 시리즈 우승이라는 정말 큰 기록을 또 세우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혜태 타이거즈 왕조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던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먼저 봐야 될 거는 1970, 80년대 한국 사회에 만연해 있었던 호남 차별이라는 부분을 꼭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야구에서만이라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떨쳐서 뭔가 호남의 힘을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단결력, 이런 정신력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혜태 타이거스 신화가 기본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운이 조금 따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1982년에 프로야구가 시작하잖아요. 근데 70년대 중반에 호남 지역의 고등학교에서 정말 걸출한 선수들이 투타에서 굉장히 많이 배출돼서 이런 혜태 타이거스 신화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게 또 광주 상고라고 하면 또 동성고 아닙니까? 맞아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거기까지 하세요. 자,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 프로야구가 이제 개막되면서 정말 이 백인천과 박철순이라고 하는 걸출한 라이벌을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네. 자, 그러면 이때 가장 치열했던 라이벌은 또 누구였을까? 바로 롯데자이언츠의 최동원 선수와 혜태 타이거즈의 선동열 선수입니다. 자, 먼저 이 롯데를 대표해서
이대호 선수가 한번 직접 설명 좀 해주시죠, 선배님. 뭐 최동원 선배님은 일단 경남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네. 일단 선배들, 우리 후배들한테는 제 노력과 끈기의 대명사죠. 그 명대사도 있지 않습니까? 막 한번 해보입시다. 무조건 합니다. 무조건 던지고 그리고 또 유일하게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는 유일하게 롯데 영구 결번. 롯데의 상징이죠. 그 뒤를 이어서 영국을. 그렇죠. 영국 열번. 두 번째. 그리고 또 사직 야구장에 가면 또 선배님 동상도 있습니다. 그럼 그 옆에 이제 이대호 동생 세워주는 저 거예요? 동상까지는 안 됩니다. 네, 이 최동원 선수는 고교 시절부터 이미 대한민국 최고 투수의 반열에 올라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학교에서는요, 최동원 모시기 전쟁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게 롯데자이언츠에 입단한 최동원 선수는요, 1984년 한국 시리즈에서 혼자 4승을 거두면서 무쇠팔 투수로 불리게 됩니다. 쇠팔.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선동원 선수, 우리 윤성민 선수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은 저의 이제 스승님이기도 하고 제가 선수 시절에 감독님으로 오시기도 했고 그 평균 자책점이라 그러죠. 그게 이제 통산 부분에서 1등인데 그 수치가 정말 대단합니다. 1점대 초반. 예, 지금으로 따지면 저는 평생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런 통산 평균 자책점 1점대라는 건 나오지 않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최동원 선배의 이제 뒤를 잇는 그런 뭐 천재 투수가 아닌가. 별명이 이제 국보급 투수라는 말도 있고 무등산 폭격기. 예, 무등산이 있잖아요. 그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무등산 폭격기가 바로 이분이에요. 아니, 잠시만요. 아니, 무등산 폭격기를 몰라요? 듣기는 들어봤는데 많이 들어봤죠. 몰랐어요? 무등산 폭격기. 누군지 몰랐어요? 무등산 폭격기. 등번호는 18번이셨고요. 당연히 뭐 영구 결번이 지금 되셨죠. 손동률 선수는 광주는 물론이고요. 일본 리그에서도 활약하면서 무등산 폭격기에 이어서 나고야의 태양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자, 프로야구 최고의 스타이자 라이벌이었던 최동원과 선동열. 그런데요, 1987년 프로야구 역사에서 위대한 명승부로 손꼽히는 경기가 탄생합니다. 투수 최동원 선발로 같이 붙은 지용됐습니다. 거예요. 같이. 와, 야, 진짜. 해태 타이거즈의 선발 투수 선동열. 최만 제5구 맞습니다. 제5구. 네. 삼루주자 호빈 다시 1루에 세이브. 자, 선취점 롯데가 앞서고 있습니다. 1루에서 아웃 하나 이때요? 아웃됐습니다만은. 타자 지금 끝까지 볼 2루수 어디로 그러나 삼루주자 호빈 볼 빠졌습니다. 또. 주자 원세이. 자, 또 들어왔어요. 점수 내주는데요. 2대0 된 거예요, 지금요. 2번 타자 서정환. 원나싱에서 제2구 가운데로 쭉 봤습니다. 야, 나나. 네, 홈으로 볼 이어집니다. 그러나 선진이 못했습니다. 두 분의 평균 자체점이 1점대 초반, 2점대 초반이기 때문에 2점 이상 안 난다고 보면 돼요. 그렇죠, 그렇죠. 결국 2대2. 프로 말에 타이거즈 정신. 어떻게 소개하는데. 연장 15회 말 그 마지막 15회까지 갔어요. 이사이 주자 없습니다. 마지막 공격 2번 타자 우경아. 232구. 저게 이제 타이거즈 경기 정신이 없으면 끝났습니다. 안 돼요, 저게. 와. 타이거즈 정신. 타이거즈 정신이라고. 200가 오케이. 이야. 이야. 이게 한 경기에 200개 넘는 공을 던진다는 게 얼마나 좀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저도 이제 선발 투수 해봤지만 저는 제일 많이 던진 게 아마 136개 정도 투구를 했는데, 근데 제가 이제 젊을 때는 사실 몰랐어요. 많이 던져도 몸이 뭐 아프질 않으니까. 근데 이 데미지가 쌓이고 쌓이면 금방 떨어지더라고요, 몸에. 그래서 참 대단한 기록이긴 하지만 두 분의 선수 생명이 사실 길진 않았잖아요. 참 이런 부분이 좀 가슴이 아파요. 짧았어요. 예. 프로야구에서 만약에 요즘에 200 몇 개를 던진 투수가 나왔다?
다음 날 팬들에 의해서 감독은 잘립니다. 왜 이렇게 맞아, 힘들게 맞아, 하냐. 맞아. 있을 수 없죠. 아니 그냥 잘리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감독의 일승을 위해서 투수를 버렸다. 그럼요. 뭐 이런 네, 거죠. 네. 그런데요. 두 사람은 사실 라이벌이기에 앞서서요. 굉장히 친밀한 선후배로 유명했죠.